A씨는 생후 3주 된 신생아를 안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부터 아기가 오른쪽으로만 얼굴을 돌리고 있다고 느꼈는데요. 집에 와서도 오른쪽으로만 고개를 돌리고 수유할 때나 재울 때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려고 하면 울음을 터뜨리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이상함을 감지하고 병원을 찾은 A씨의 딸은 왼쪽 목에 선천성 근성사경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사경은 간단하게 말해서 고개가 똑바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두 눈이 수평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고개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기울거나 아니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회전되어 있는 것을 다 사경이라고 하고요. 기울임과 회전이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각각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경은 크게 근성사경과 비근성사경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근성사경은 목의 근육 중 하나인 목비근에 멍울이 있거나 양측 목비근의 두께가 명확하게 다를 경우 한쪽의 근육이 짧아져서 고개가 기울고 멍울이 있는 쪽으로 돌리는 게 어려워서 턱은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비근성사경은 목비근에 멍울이나 근육비대가 없지만 고개가 기울고 고개가 회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인은 사경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가장 흔한 근성사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왜 한쪽 목에만 멍울이 생기는 걸까요? 임신 말기가 되면 아기는 커지고 상대적으로 자궁속 공간은 좁아지게 되겠죠. 아가들은 엄마의 뱃속에서 고개도 좌우로 움직이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느 한 방향으로 아기가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싶은데 공간이 비좁아서 돌리지 못하고 낑겨 있는 상태가 오래되면 목의 근육이 다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멍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분만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아기는 엄마의 골반 속 공간이 좁다 보니 회전을 하며 나와야 하는데 회전하면서 머리와 어깨가 동시에 회전을 하지 않으면 한쪽 목비근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손상되고 이게 근성사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근성사경에는 두경부 구조 이상에 의한 사경, 안성사경, 그리고 신경발달성 사경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두경부 구조 이상의 경우는 드물기는 하지만 한쪽 척추뼈 형성이 안 된 기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성사경은 상사시라고 하여 눈이 비스듬하게 기울어지는 사시가 있는데 아이들은 사물을 똑바로 보기 위해 고개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 외에 목을 가누는 힘의 차이 등에 의해서도 비근성사경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자세성 사경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선천성 근성사경의 발병률은 신생아의 3.9% 정도입니다. 신생아 영아기 사경의 50%를 차지하며 대부분 생후 3개월이 되기 전 발견되는데요. 나머지 30-40%는 비근성 사경 중 하나인 자세성 사경이고 안성사경은 4에서 5%를 차지합니다. 비선천성 근육성 사경 환자의 85% 정도는 목을 스스로 가눌 수 있는 생후 3-4개월 이후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경은 누워 있을 때나 엎드려 있을 때나 앉은 자세에서 일관되게 한쪽 방향으로 고개가 기울어 있는 경우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기가 고개를 완전히 가누기 전인 3개월 이전인데 엎드려 있거나 앉은 자세에서 고개가 기우는 모습을 보고 사경이 아닌지 걱정되어 내원하시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고개를 완전히 가누기 전에는 엎드린 자세나 앉은 자세에서 기울어지는 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천장을 보고 바로 누운 자세에서도 기울어지진 않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사경의 치료 경과는 얼마나 조기에 치료를 시작했느냐, 얼마나 적절히 운동 치료를 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생후 2개월에서 3개월에 치료를 시작하면 약 90%는 운동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좋아집니다. 안성사경은 꼭 눈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사경이 호전됩니다. 척추뼈의 이상과 같은 구조적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수술을 통한 구조적인 이상을 해결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근성사경이나 우리가 흔하게 부르는 자세성 사경은 물리치료만으로도 90% 이상에서 완치가 가능합니다. 5% 정도에서는 물리치료로도 완치가 어려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운동치료법은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주 1회 치료를 하면서 남은 요일에는 집에서 부모님이 스트레칭과 강화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경미한 경우에는 자가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호전이 가능합니다. 사경의 조기 발견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부모의 세심한 관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난 지 100일 전이라도 아이를 세심히 관찰해 한쪽으로만 고개를 돌려 누워 있거나 앉혀놓으면 한쪽으로만 기우는 경우 뒤집기를 한 방향으로만 할 때는 사경을 의심하고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집에서의 꾸준한 운동은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아기의 머리를 가운데로 정렬한 상태에서 목을 가볍게 잡아 당긴 뒤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머리를 기울입니다. 1회당 10에서 15초, 10에서 15회 반복합니다. 어깨를 고정한 상태에서 목을 오른쪽 혹은 왼쪽 어깨를 향해 돌립니다. 이때 왼쪽 혹은 오른쪽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도록 합니다. 사두증은 아기의 머리가 한쪽이 납작한 것을 의미합니다. 아기의 두개골은 머리뼈가 조각조각 나뉘어서 퍼즐처럼 이어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부분이 빨리 다치면 아기의 머리가 비대칭으로 자라게 될 텐데요. 이런 경우를 두개골 조기 유합증이라고 부릅니다. 2,000명에서 2,500명 중 1명꼴로 발생하여 매우 드물지만 사두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중 하나인데요. 이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두증으로 내원했을 때 꼭 감별해야 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이외에 대부분의 사두증은 아이가 어느 한쪽을 선호하여 그 방향으로만 누워있게 되고 아기의 두개골은 매우 유연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개골이 한쪽만 눌리면서 사두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100일이 안 된 아기의 머리뼈는 부드러워 쉽게 변형됩니다. 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 것이 버릇되면 사두증이 더 심해질 수 있는데요. 신생아의 경우 한 번씩 아기의 머리를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좌우 대칭이 아니고 머리 뒤쪽에 어느 한쪽이 눌려 있으면 사두증을 의심해야 하고 의심될 때는 베넷머리를 밀고 보면 더 알기 쉽습니다.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개골 조기 유합증을 제외한 사두증에서는 아기의 뇌 발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이의 발달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해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발달에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단, 사두증이 심한 경우 아기의 두개골은 구의 형태이다 보니 납작한 뒤통수 쪽의 이마는 앞으로 더 돌출되고 상대적으로 반대쪽 이마는 들어가면서 안면 비대칭도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안면 비대칭이 심할 때는 부종교합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두증 치료 방법인 두상교정은 진료받지 않고 교정 치료를 할 경우 사두증의 원인 질환의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로 뒤집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사두증 치료를 위해 무거운 헬멧을 씌우면 발달을 더 느리게 할 수 있고요. 출생 시 머리에 피주머니가 생긴 아이와 미숙아도 사두증 발생 비율이 높은데 혈종 흡수 정도나 교정 나이 등을 고려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는 바로 예방입니다. 아기가 선호하는 방향이 있어서 한 자세로 있으려고 한다면 아기의 등에 얇은 수건을 돌돌 말아서 받쳐주어서
선호하지 않는 방향으로도 누워 있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더미 타임을 통해 하루에 30분에서 60분 이상 엎드려 놀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세 교정을 통한 치료는 생후 6개월 이전에는 효과가 크지만 그 이후에는 두개골의 성장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비대칭 정도가 너무 큰 경우에는 헬멧 치료를 권고합니다. 헬멧 치료는 고개를 가눌 수 있는 생후 3개월 이후에 권고하며 미숙아들의 경우는 교정 연령으로 3개월 이후에 고개를 가눌 수 있는지 확인 후 헬멧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헬멧 치료를 원하는 보호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개골 조기유합증을 제외한 사두증은 아이의 뇌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용 목적이 크고 이는 개인적인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두증에서는 권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7, 8개월 이후에 헬멧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도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두개골이 자라는 속도가 빠를 때는 헬멧 치료의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지만 7, 8개월 이후에는 아이들의 두개골 자라는 속도가 더뎌지고 그러면 헬멧 치료의 효과도 그만큼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짱구 베개를 사용하면 사두증을 예방할 수 있나요? 정답은 NO입니다. 짱구 베개는 사두증의 예방 효과는 없습니다. 짱구 베개보다는 평평한 바닥에 재우면서 선호하는 방향 반대편으로 잘 수 있도록 몸 전체를 기울여 주거나 아니면 아예 옆으로 잘 수 있도록 옆잠 베개들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떠먹는 요구르트가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정답은 Yes입니다. 사경을 치료하지 않아 고개 기울임이 오래 지속되면 척추 측만증부터 다리 길이 차이까지 다양한 근골격계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경의 치료는 중요합니다. 소아사경과 사두증은 치료실에서 이루어지는 치료뿐만 아니라 집에서 부모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아기는 엄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욱 길기 때문인데요. 집에서 아기의 누워있는 환경 및 수유 환경, 놀이 자극을 주는 방향 등을 같이 고려해서 아기의 자세를 잡아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사경과 사두 모두 빠른 진단과 빠른 치료가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을 지켜서 제때 치료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